오케이, 김계리로 한번 가보자. 아, 얘면 될 것 같다. 그렇지. 그게 또 있구나. 네. 스토리가 있었어. 스토리가 있었어. 근데 지금 막상 뚜껑 열어보니 그냥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근데 분명히 윤석열한테 불리할 텐데 왜 저렇게 무리해서 재판관이랑 싸울까? 이상하지 않아? 변호사니까 알 텐데. 알 텐데. 그것도 내가 찾아왔어. 내란 수계 측 변론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는 신의 악수들로 인해 사실상 윤석열의 탄핵 인용은 더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크림 반도자 차교환 다음으로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는 이가 있는데요. 바로 개발작 담당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전 국정원 넘버2인 홍장원 증인 앞에서 가짜는 공격을 하다가 되치기 참교육을 당하면서 수치스럽게 등장했습니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매서운 눈으로 호기롭게 등장했지만 국정원 넘버2에게 내공으로 압도당하는 김계리 변호사. 사실대로 보도화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증인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저한테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 잔뜩 쫄아버린 치아와 마냥 조잘대보지만 타격감이 없어 보이는 증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지금 갑자기 뭘 하나 띄워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를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와 가감없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경고에도 정신 못 차린 그녀는 재차 공격을 시도합니다. 여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은 적었는데 이 명단을 쭉 들으면서 이거 미친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전에서 터진 미친놈 소리에 기분이 언짢아 보이는 윤석열입니다. 진술했죠. 네. 이 메모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좌관에게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 라고 해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증인 이 메모 작성한 보좌관이 누군가요? 무리수를 두려는 듯 살짝 긴장해버린 그녀. 제가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 메모의 보좌관은 이런 메모를 들은 적도 없고 메모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보좌관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별표 100개 쳐놓고 준비해온 회심의 일격을 날려보지만 139-1은 지금 채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대차게 컷당하고 오히려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날아옵니다. 참고로 제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3명 다 이렇게 진술했습니까? 그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까? 보좌관이 증인은 작성한 게 제가 없다고 증인이 아니지 말씀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긴 했네요. 그렇죠? 자, 증인은 명단을 듣다가 미친놈이구나 하고 메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떨리는 목소리를 부여잡아보지만 누가 봐도 떡실신 당해버린 그녀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참교육을 당한 그녀였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개발작 페이스는 오히려 정점을 향했고 결국 윤석열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네, 재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하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주십시오. 적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해준 재판관에게 톡 침을 쏠 듯한 눈빛으로 덤벼드는 김계리 변호사.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그럼 평의를 규정 다시 해야 근거가-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정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팀키를 직감한 윤석열이 황급히 말려보지만 재판관의 심기는 이미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탄핵이 눈앞에 어른거리자 안절부절 못하는 윤석열.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재정하시되 피고인이 아니고 피청구인입니다.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정인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 그걸 바꾸시기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겨우 한숨 돌리는 듯 싶지만 김계리는 폭주를 끝낼 생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쐐기를 박아버리는데요.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증인 신청서는 이미 제출이 되었고요.
여인영은 지난번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이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진술서를 기사에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만 소추인 측에서 부동의를 해서 지금 증거 능력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홍장원은 여인영과만 통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일날 밤에 박선원과도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지난번 증인신문에 드러났고요. 요지가 뭔가요? 문영배 재판관의 키습 침투에 놀라버린 김계리.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평일에 거쳐서 답을 주십시오. 문영배 재판관의 깊은 빡침이 화면 밖으로 느껴집니다. 탄핵 심판에 있어 결정권자인 재판관에게 도전하는 최악의 수까지 두면서 내란 수계의 0.1% 희망까지 셀프로 잘라버린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은 왜 그녀를 변호인단으로 영입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개망신을 당하면서까지 내란 수계를 변호할까요? 과거 기사들을 통해 김계리를 분석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까 임명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래서 김계리랑 어. 윤석열의 옛날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와. 때는 2017년 국정농단 특검으로 돌아갑니다. 박근혜 때? 박근혜 때. 그때 박영수 특검이었죠. 박영수 특검. 그 밑에 윤석열 지검장이 수사팀장을 해요. 예. 그러면서 그때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추명호라는 국정원 국장이 있어. 이 사람이 실세 중에 실세야. 사실상 국정원장으로 알려져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 국정원에서 민간인이랑 주요 인물을 사찰을 합니다. 그럼 다음 누구한테 그 정보를 주냐? 사찰한 거. 우병우.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이 정보를 넘겨줘. 그러니까 사실상 오더를 받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보를 가지고 인프라를 가지고 우병우한테 정보를 주는 민간인의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한 거야. 대통령실에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얘 구속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지. 시켜야지. 그래서 구속영장을 추명호로 신청을 해.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돼. 법원에서? 법원에서. 그 기각될 때 누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기각시켰어. 그게 김계리야. 그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변호인이 김계리였어. 그래. 야당이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이거 다시 한번 재청구해서 내가 꼭 성공시키겠다 해가지고 재청구해서 구속을 하긴 합니다. 결국에는? 근데 한번 물을 먹었어. 그때 변호사 김계리 눈여겨봤나 보네. 인상 깊었던 거지. 그러고 나서 김계리에 대해서 좀만 더 이렇게 정보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윤석열 몇 수 했어? 9수. 김계리 7수. 7수? 동지네. 그러니까, 7수야. 동질감도 있어. 나랑 얼추 비슷한데? 끝까지 해내는 게 뭔가 통할 것 같은데? 하면서 김계리 7수, 윤석열 9수. 오케이, 김계리로 한번 가보자. 얘면 될 것 같다. 그렇지. 근데 김계리가 지금 보면 이상하지 않아? 아니 분명히 윤석열한테 불리할 텐데 왜 저렇게 무리해서 재판관이랑 싸울까 이상하지 않아? 변호사니까 알 텐데. 그것도 내가 찾아왔어. 김계리가 한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사건을 딱 보면 한눈에 안다. 이거 이길지 질지. 그래서 그걸로 나는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예. 근데 이거는 질 게 뻔한데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18년 인터뷰예요. 네. 김계리 변호사는 면허 없는 정신과 의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억울해하고 불안해하는 이 의뢰인을 위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변호보다는 이 마음의 클리닉의 상처를 위로하고 보듬는 게 우선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보듬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에서 막 화내고 막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인 거지. 그래서 이 인터뷰 마지막에는 변호사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러면 법대로 하란 말 있죠? 일하다 보면 인간의 저 깊이 깔려있는 더러운 저급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바로 변호사의 직업의 매력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을 해도 발판이 될 수 있다까지 있네요. 윤 발판. 계엄폭탄을 싣고 스스로 가라앉아버린 윤석열호에 굳이 함께 올라타서 재판 도중 개발작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데는 역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으로 칠수 끝에 법조계에 입문한 그녀는 아마 어린 시절부터 지독하게 출세욕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윤석열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 같은데요. 마치 쿡짐 조배숙 의원의 미래 버전을 보는 듯한 이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보는 일이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